박정희 대통령의 큰형 박동희는 평생 가난한 농부로 살았습니다. 그는 왜 동생인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박동희는 단순한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 숙여 존경했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매우 닮은 인물이었지만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를 거부하고 한평생 농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동희는 1895년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조선 말기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성장했죠. 막내 동생인 박정희 대통령과는 무려 22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화운동 연자로 활동하며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그 시절, 박동희는 집안의 사실상 가장 역할을 맡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즈음 막내 동생 박정희가 태어났습니다. 박동희는 그를 친아들처럼 돌보며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가혹한 수탈 속에서도 박동희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막내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와 만주군관학교 등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아끼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이런 헌신 덕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형을 깊이 존경한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지 않은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형제인 박상희는 뛰어난 한일 인사였지만 1946년 대구 11 사건 때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희의 죽음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로당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선택은 나비 효과처럼 이어져 1948년 여순 사건 때 빨갱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박동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똑똑했던 형제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보고 가족 전체가 빨갱이 집안이라는 낙인을 찍힐 위기까지 겪어야 했던 셈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그로 하여금 정치와 권력에서 멀어지게 만든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막내 박정희가 결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박동희는 동생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내 동생이지 내가 아니다. 형으로서 근신하는 것이 동생을 돕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시절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박동희는 여전히 호롱불을 켜고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고향을 찾았을 때의 일화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박동희는 전기를 먼저 들이지 말라고 괜히 동생에게 누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의 겸양과 근신의 태도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며 국가 곳곳에 발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곁에서 박동희는 그런 동생을 지키기 위해 바위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형,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동생. 둘은 피를 속일 수 없는 닮은 꼴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동희는 박정희 정권의 도덕적 방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생 곁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죠. 시골 농부로 살던 박동희에게는 권력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56 군사정변 직후 한 예비역 대위가 경남 도지사 자리를 청탁하러 찾아왔을 때도 박동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예비역 대위를 즉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형 주변의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박동희 주변에는 24시간 경찰이 상주하며 그의 개인사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박동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생가는 계속해서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생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를 엄격히 차단하려 했던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동희의 경우 그 의지는 더욱 확고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권력과 특혜를 멀리하며 청렴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가족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누나인 박재희 역시 청탁꾼들의 방문으로 인해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동희는 동생 박정희의 뜻에 묵묵히 따르며 권력의 특혜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품은 동생의 고뇌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경상북도 지사가 박동희의 생가 앞길을 넓히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며 도로 확장을 반대했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나라 돈을 쓰면 동생에게 누가 된다. 박동희는 1972년 77세의 나이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대통령의 형이었지만 그의 장례는 소박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사녀에는 만장 하나 없었고 동네 사람들이 직접 상여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낡은 흙집 한 채와 농토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권력자 친인척의 비리 뉴스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박동희가 남긴 것은 진정한 품격과 절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동희 같은 사례는 예외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질병처럼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역시 일부 친인척이 권력을 이용해 호화롭게 살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조카 김종필은 정권 내에서 막대한 권력을 누렸고 사위 한병기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권을 독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박동희는 친형으로서 권력과 특혜를 철저히 거부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장남 박재홍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삼촌 박정희에게 취직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결국 9년이 지나서야 박정희의 육사 후배인 박태준의 도움으로 포항제철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후 동양철관을 창업해 스스로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딸 박재선 역시 권력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1971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박동희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대통령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권력을 갖고도 쓰지 않는 용기, 그리고 절제.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동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물러선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랑이 아니고 근신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켰던 한마디. 대통령은 내 동생이지 내가 아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명료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찬란하면서도 치열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보다 나라를, 내 이익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했던 박동희의 희생은 오늘날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그의 묵직한 침묵은 세월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박동희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걸어온 길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격동의 세월을 묵묵히 살아낸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연대였습니다.